자, 고3 문제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출제된 모평 문제고요. 20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놓치고 못 푼 친구들도 생길 수 있는 위치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순서대로만 단순히 풀겠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번 문제 보면 다음은 초식동물 종 A와 식물종 P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가 사는 지역에 A가 유입된 이후 이 P의 가시의 수가 많아진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A가 P를 뜯어먹으면 P의 가시의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설 설정을 했죠. 자, 그리고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P를 집단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으로 나눈 후에 기역에만 A의 접근을 차단해서 P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내가 의도를 해서 이 조건을 제한을 둔 거죠. 그러니까 못 뜯어먹도록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역과 니은 중 실험군은 기역이 실험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은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제 변이는 동일하게 제한을 하겠지만 내가 특정한 조건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니은이 대조군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일정 시간 지난 후에 P의 가시의 수가 1에서가 2에서보다 많았다. 자, 그런데 1과 2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에 보면 A가 P를 뜯어먹으면 P의 가시의 수가 많아진다는 결론, 즉 내가 처음 세웠던 가설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한 애들은 가시가 적을 거고요. 뜯어먹도록 놔둔 애들은 가시가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시의 수가 많은 게 여기서 말하는 대조군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시의 수가 적은 2번은 실험군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대조군과 실험군이 어떤 애들인지만 찾으면 문제풀이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물어보는 형태들이 많이 등장했으니까 이런 실험을 여러분들이 보고 분석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2번은 동그라미 기억이다. 방금 여기에서 확인했죠. 그리고 이 과정은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했으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조작 변이는, 자, 내가 조작한 건 이 동물종 A를 뜯어먹도록 놔둔 것과 놔두지 않은 것의 차이겠죠. 그래서 조작 변이는 그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접근 차단 여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A를 접근시켰느냐, 시키지 않았느냐가 조작 변이이고, 가시의 수는 이 A가 이제 뜯어 먹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 자체의 보호기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가시의 수는 종속 변인, 결과값인 거예요. 그래서 조작 변인이 아니라 종속 변인이 되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작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파리는 짝짓기 상대로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보다는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를 선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설 설정을 한 거죠. 그런 다음 초파리를 두 집단 A와 B로 나눈 후에 A는 먹이 동그라미 A를, 그리고 B는 동그라미 B를 주고 배양을 했습니다. 이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고요. 여러 세대를 배양을 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자, 이때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초파리 사이에서의 짝짓기 빈도,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초파리 사이에서의 짝짓기 빈도를 관찰했습니다. 자, 이때 이 결과 1이 2보다 높게 나타났대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보다는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가 선호된다. 즉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초파리 빈도, 짝짓기 빈도가 더 높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기역이 여기에서 말하는 1이 높다고 했으니까 1이 되고요. 니은이 2가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기역.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조작 변이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6월달과 똑같은 형태예요. 짝짓기 빈도는 그로 인한 결과값이잖아요. 결과값이니까 여기서는 조작 변인이 아니라 여기서도 종속 변인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종속 변인이다. 그래서 틀렸다.
거 기억하면 되고요. 방금 선생님하고 여기서 체크를 했죠. 자, 1은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문제 패턴이 6월, 9월 일치하는 거 확인했죠. 자, 다음 수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수능 문제 봅시다. 자,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 달팽이가 갉아먹던 갈조류를 다 먹지 않고 이동해서 다른 갈조류를 먹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일단 내가 관찰했고요. 바다 달팽이가 갉아먹은 갈조류에서 바다 달팽이가 기피하는 물질 X의 생성이 촉진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가설이잖아요. 바로 동그라미 이 기억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가에서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 잠정적인 답, 즉 가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위에 넘어가서 다 볼게요. 갈조류를 두 집단 A와 B로 나눠서 한 집단만 바다 달팽이가 갉아먹도록 한 후에 이 A와 B 각각에서 X의 양, 아까 얘기했던 그 기피하는 물질의 양을 측정을 했습니다. 단위 질량당 이 X의 양이 B에서가 A에서보다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결론을 보니까 이 갈조류에서 X의 생성이 촉진된다라는 결론 내렸죠. 갈가 먹으니까 X의 생성이 촉진되었다. 즉, 이 X의 양이 B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B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갈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B가 갈가 먹은 집단이고요. A는 갈가 먹지 않은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봤던 6월, 9월 문제 패턴과 동일한 겁니다. 심지어 이 소재까지도 방어 기작으로 보면 일치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니은 다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자, 하나는 갈가 먹게 놔두고요. 하나는 갈가 먹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에 두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이잖아요. 이런 실험 우리는 대조 실험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럼 디귿 라의 A는 바다 달팽이가 갉아먹은 게 아니라 갉아먹지 않으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유행하는 문제의 형태는 여러분들한테 실험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대조 실험 안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찾도록 하는 형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올해 수능에서 또 어떤 식으로 모의평가의 흐름이 이어질지는 9월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 이런 실험을 분석하고 그 실험 안에서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앞에 있는 개념과 2020년도 문제들도 반드시 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물의 특성 다루도록 할게요.